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라디칼 중간체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 2, 3, 4번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안정화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차수로 구분을 하는 건데, 탄소 라디칼은 전자가 부족한 화학 중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킬 치원기가 많이 존재해서 부족한 탄소 원자 쪽으로 전자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안정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중결합이 존재해서, 즉, 이중결합에 인접한 탄소 원자, 우리가 뭐 알릴리 위치나 벤질리 위치라고 부르는 포지션들이죠. 그 부분에 라디칼이 존재하면은 공명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명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라디칼 화학종보다는 안정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차수로는 3차죠. 거기에 이중결합에 인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알릴리 위치입니다. 그래서 공명 가능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2차의 알릴릭이죠. 자, 3번은 다중결합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공명은 불가능할 것이고 얘는 2차, 4번은 3차 탄소 라디칼입니다. 가장 안정한 거 뭐죠? 당연히 1번입니다. 둘 다 알릴릭 위치긴 한데 차수로도 얘가 더 높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 경우에 지금 라디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페닐기가 존재하는 상태잖아요. 페닐기도 이중결합을 이제 분자 구조 내에 포함하고 있고, 얘가 만약에 공명 구조를 하나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이 포지션은 또 뭐가 되는 거죠? 이 벤젠고리의 벤질리 위치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명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2번에 비해서 안정도가 확연히 증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라디칼 중간체 A에서 D를 가장 불안정한 것부터 가장 안정한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자, A번은 지금 1차 탄소 라디칼이고, B번은 여기 벤질리 위치잖아요. 3차의 벤질리. 자, C번 같은 경우는 2차 탄소 라디칼, D번은 2차 탄소 라디칼인데 무슨 위치? 알릴리 위치. 당연히 가장 불안정한 건 뭐겠습니까? 얘겠죠. 1차 탄소 라디칼이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안정한 거죠. 가장 불안정한 게 A. 그 다음에 안정도가 큰 게 C가 되고요. 그 다음 B번과 D번을 비교해보면은 얘는 3차고 2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D번이 세 번째로 안정할 거고, 비화합물이 가장 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3번 라디칼 반응 과정 시 개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라디칼 반응은 보통 연쇄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크게 개시 단계, 전파 단계, 종결 단계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개시 과정은 반응 개시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전파 단계는 이제 전파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전파 1단계는 개시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시제 라디칼이 반응 기질과 반응을 해서 그 라디칼 성격을 기질 쪽으로 전달해주는 과정, 그걸 전파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파 2단계는 1단계 과정에서 생성된 반응 기질의 라디칼이 다시 그 라디칼 성격을 개시제 쪽으로 전달해주는 과정, 그거를 전파 2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결 단계는 전파 단계에서 존재하는 라디칼 성격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이제 라디칼 성격이 사라지는 단계를 우리가 종결 단계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라디칼 분자로부터 비라디칼 분자가 생성이 된다. 요거의 종결 단계예요. 자, 2번 라디칼 분자로부터 또 다른 라디칼 분자가 생성된다. 요게 바로 전파 단계죠. 전파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3번 비라디칼 분자로부터 라디칼 분자가 생성된다. 요게 개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라디칼 분자가 뭡니까? 개시제죠. 개시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이제 개시 과정.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비라디칼 분자로부터 또 다른 비라디칼 분자가 생성이 된다. 라디칼 반응에서는 이런 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4번 2메틸부테인은 광화학 조건에서 Cl2를 이용해 염소와 반응했을 때 얻어지는 주생성물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주생성물의 구조는 가장 안정한 탄소 라디칼을 경유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화합물이 가장
주 생성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명 구조가 존재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차수적으로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쪽, 그쪽이 가장 안정한 탄소 라디칼이 생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2메틸부테인이고요. 자, 이 경우는 다중결합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명구조 측면에서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고, 탄소 원자의 차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되겠죠. 여기 탄소 3차 탄소고요. 여기 탄소 2차 탄소입니다. 3차 탄소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제거가 돼서 3차 탄소 라디칼이 생성되는 게 가장 안정한 중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체로 생성이 되는 거는 요게 생성이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CL2와 반응을 하면은 이쪽 편으로 CL이 도입된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가장 안정한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쪽, 그쪽 편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 대신에 할로젠 소스가 도입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2메틸 3페닐 부테인을 똑같은 문제인 거죠. 반응 기질만 달라진 상태인데, 요거는 부테인이니까. 자, 2번은 메틸기고요. 3번은 지금 페닐기잖아요. 페닐기는 구조적으로 벤젠골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3차고요. 여기도 3차인데 여기 3차의 무슨 위치죠? 벤질류 위치잖아요. 당연히 어느 쪽 탄소 원자의 라디칼이 생성될 때 가장 안정하겠습니까?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라디칼이 생성이 되고 CL2랑 반응을 하면은 이쪽 편으로 CL이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주 생성물로 얻어지게 되겠죠. 그게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자, 6번. 자, 1메틸 사이클로 헥센을 광화학 조건에서 NBS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이용해 브로마 반응했을 때 다음 제시된 4가지 화합물 중 실제 존재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메틸 사이클로 헥센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죠. 자, 지금 이중결합이 존재하고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살펴볼 게 뭐냐면 NBS 벤조일 페록사이드니까 BR 라디칼이 생성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브로마 반응이 되는 거겠죠. 자, 이중결합의 이쪽 편 위치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위치는 우리가 무슨 위치라고 부르냐면은 알릴리 위치입니다. 자, 알릴리 위치는 그 탄소 원자의 라디칼이 생성이 되면은 인접한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공명 안정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탄소 원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 요거는 2차 탄소 라디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탄소 원자 쪽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돼서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자, 지금 빨간색 쪽에서 치연 반응이 일어난 거, 그게 실제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낮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7번. 대시된 다음 고리화 반응에서 중간체로 관찰되는 라디칼 분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반응물에 존재하는 것 중에 트라이부틸틴 하이드라이드, 이제 요거를 트라이부틸틴 주석입니다. 틴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고요. AIBN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게시제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반응을 해서 요게 이제 틴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석 라디칼인데 요게 게시제가 돼요.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반응 기질과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응 기질 쪽으로 라디칼 성격을 전달해주고, 그 중간체가 이제 고리화 반응이 일어나서 요게 주생성물이 얻어지는 거고요. 부산물로 트라이부틸틴 브로마이드, 요게 생성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지금 AIBN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반응 조건 상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보통 가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UV 파장의 에너지를 쪼여줘도 돼요. 어쨌든 광화학 조건이든 열화학 조건이든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두 분자의 이제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탄소 라디칼 두 분자가 만들어지고요. N2 가스가 생성이 되면서 날아가게 되죠. 여기서는 지금 탄소 원자와 질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자는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파이 결합 하나를 만들고요. 나머지 하나의 전자는 탄소 원자 쪽으로 이동해서 라디칼 화학종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분자가 생성이 되고,
요 생성된 두 분자의 이제 탄소 라디칼이죠. 요게 뭐와 반응을 하냐면, 요 트라이부티틴 하이드라이드랑 반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기 홀전자가 수소원자 쪽과 결합을 형성을 해요.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쪽 편에 존재했던 결합이 끊어지면서 하나는 수소원자 쪽과 결합을 형성하는 데 쓰이고요. 하나는 주석원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CN에 H가 생성이 되고 게시제 라디칼이 뭐가 생성이 되냐면 요 트라이부틸틴 라디칼, 요게 게시제입니다. 요게 생성이 됩니다. 요 두 과정이 게시 단계가 되고요. 자, 전파 단계는 게시제 라디칼이 반응 기질, 얘가 기질이잖아요. 기질과 반응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R이 되고요. 자, 자, 요게 이제 할로젠과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로젠 쪽을 공격을 하고요. 여기에 존재했었던 전자가, 즉 시그마 결합이 존재했었던 전자쌍이 균일 분화하면서 하나는 브로마이드와 결합을 형성하는 쪽으로, 하나는 탄소 원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 이게 바로 요거죠. 자, 부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 지금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게시제 라디칼로부터 기질 쪽으로 전파가 된 거기 때문에 요 과정이 전파 1단계가 되고요. 자, 전파 2단계가 일어나기 전에 요 화학 중에서 고리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회전을 시켜서, 로테이션을 시켜서 그려보면. 그럼 이쪽에 지금 홀전자가 이쪽 편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와 반응을 하는 건데, 공격을 하고, 이쪽 편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끊어지면서 탄소 결합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이쪽 편으로 탄소 라디칼이 다시 생성이 되고요. 결합이 된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과정 이후에 일어나는 게 뭐냐? 요 탄소 라디칼 중간체가 트라이부틸틴 하이드라이드랑 다시 반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 탄소 원자에서 수소 공격하고요. 결합 끊어지면서 수소 공격하고 틴 쪽으로. 자, 그러면 이쪽 편으로 원래 수소 원자는 두 개가 존재했었죠. 수소 원자 하나가 더 결합이 된 상태니까 CH3가 되고요. 이게 되죠. 이게 뭐죠? 게시제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전파 1단계, 이게 생성되는 과정이 전파 1단계, 이 전파 2단계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가 전파 2단계예요. 전파 2단계가 일어나기 전에 고리아 반응이 진행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되는 라디칼 분자가 아닌 거는 뭐죠? 요거는 전파 1단계 이후에 고리아 반응을 하면 생성되는 중간체고요. 여기는 전파 1단계 생성물이고 트라이부틸틴 하이드라이드, 요거는 게시제 라디칼이잖아요. 정답은 1번. 요거는 이쪽 편의 탄소 원자의 라디칼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반응의 엔탈피 변화 값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결합 해리 에너지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을 빼주시면 될 겁니다. 자, 끊어지는 결합은 여기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 끊어지고요. 아이오다이드와 아이오다이드 사이의 결합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 탄소 원자와 아이오다이드 사이의 결합, 이거 생성되는 거죠. H와 아이오다이드 사이의 결합, 역시 생성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값은 마지막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탄소 원자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 410kJ/몰이고요. 아이오다이드 사이의 결합 해리 에너지는 151kJ/몰입니다. 이게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이고요. 여기서 생성되는 결합 해리 에너지, 이게 220입니다. 첫 번째, 여기. 그 다음에 H와 아이오다이드 사이의 결합, 이게 297이에요. 계산해보면 42kJ/몰 나옵니다. 요게 뭐죠? 델타 H0고요.
델타 H0가 0보다 큰 값이죠.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이제 1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9번. 제시된 반응의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EA 값, 즉 30kJ/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값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여기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엔탈피 변화, 즉 델타 H0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쪽 편에 탄소 원자가 이쪽은 이제 탄소 라디칼 화학종이 프로페인과 반응을 하는 거죠. 자, 끊어지는 결합은 어떤 결합이 끊어지죠? 여기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 요거 사이에 CH 결합이 끊어집니다. 생성되는 결합은 뭐죠? 여기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생성이 됩니다. 자,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는 397이고요.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는 410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3kJ/몰입니다. 이거 무슨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에요. 자, 발열 반응의 에너지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 값이 몇인 거죠?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니까 얘가 30kJ/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탈피 변화가 보이시죠? 1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가 13kJ/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잖아요. 역반응은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로 갈 때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의 값이죠. 요거는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엔탈피 변화값, 즉 반응열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30kJ/몰에 13kJ/몰 더해주는 거니까 몇이 됩니까? 43kJ/몰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자, 10번 다음 브로마 반응의 주 생성물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브로마 반응이든 염소화 반응이든 가장 안정한 탄소 라디칼이 생성되는 쪽, 그쪽 탄소 원자에 이제 할로젠화가 일어나는 게 가장 주 생성물입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벤젠고리가 존재하니까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탄소 원자는 지금 벤질릭 위치예요. 즉, 다른 부분보다 알릴릭이나 벤질릭 위치는 그쪽 탄소 원자의 라디칼 중간체가 생성이 되면 공명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높을 건데 얘는 1차고요. 이게 몇 차죠? 3차잖아요. 둘 다 벤질릭 위치인데 여기는 3차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편 탄소 원자 쪽이 라디칼 화학종이 가장 높은 비율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주 생성물의 구조는 실제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벤젠고리에 메틸이 존재하고요. 여기가 이제 비알이 도입된 형태 화합물이 되겠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되고요. 자, 11번 다음 염소화 반응의 주 생성물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페닉이니까 벤젠골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탄소를 한번 보시면 벤젠고리로부터 벤질릭 위치, 이중결합으로부터 알릴릭 위치. 여기는 알릴릭, 벤질릭이에요. 즉 이쪽 편 탄소 원자의 라디칼이 생성이 되면 굉장히 많은 공명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편 탄소 원자 쪽에 대한 선택성이 제일 높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생성물은 여기 탄소 원자에 지금 클로리네이션 한 거니까 클로라이드가 들어간 화합물이 주생성물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제시된 반응물 중 광화학 조건에서 단일 염소화 반응을 했을 때 단일 염소화 반응은 이제 클로라이드가 하나가 치환된 형태의 생성물이 얻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일 생성물만을 생성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의 구조를 보시면 2,2-다이메틸 프로페인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여기 4차 탄소인데 4차 탄소는 수소가 없기 때문에 라디칼이 생성되기 어려울 거고 여기 탄소 원자들의 성격은 다 동일하죠. 1차로. 그래서 어느 부분에 클로리네이션이 일어나던 동일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단일 생성물을 생성을 합니다. 자, 2번 구조 보시면 사이클로프로펜이네요. 그러면
이쪽 탄소 원자들의 성격이 다 같잖아요. CH2기로. 어느 부분에 CH기 대신에 CL이 들어가도 뭐 동일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2번도 단일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요. 자, 3번 에테인이네요. 에테인이니까 여기 CH3죠. 이쪽 편 탄소 원자 쪽에 클로리네이션이 일어나던 아니면 이쪽 편 탄소 원자 쪽에 클로리네이션이 일어나던 똑같은 동일한 화합물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3번도 단일 생성물을 얻어내게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3-다이메틸부테인이네요. 2,3-다이메틸부테인. 자, 그러면 지금 선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쪽 편 부분과 이쪽 편 부분, 혹은 이쪽 편 부분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이쪽 편과 이쪽 편의 취한 반응이 일어나면 동일한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될 건데, 클로리네이션은 브로미네이션만큼 선택성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 편에 치환된 게 주생성물이긴 하겠지만, 이쪽 편 탄소 원자들, 여기 말단 탄소 원자들이죠. 이쪽 편의 수소 원자가 클로리네이션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3번 메테인을 광학 조건에서 과량의 CL2와 반응시켰을 때 주생성물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메테인은 CH4잖아요. 가장 간단한. 여기에 클로리네이션을 시킨다. 자, 광학 조건이니까 UV 파장 에너지겠죠. 자, 한 번 반응을 하게 되면은 생성되는 화합물은 이게 될 거예요. 한번 클로리네이션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얘를 과량을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일어나고 다시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치환된 형태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C, H, H에 다시 C에, C에. 요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왜? 과량을 썼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수소 원자가 모두 다 클로리네이션이 일어난 형태가 주생성물로 얻어지게 되겠죠. 그게 뭐죠? CCl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자, 14번. 과량의 메테인을 광화학 조건에서 CL2와 반응시켰을 때 주생성물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는 앞의 문제와 조금 이제 뭐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CL2랑 반응을 시킨 거죠. UV 파장 에너지 조건에서. 이번에는 뭐가 과량이죠? 얘가 과량이에요. 얘가 과량이 된다는 얘기는 한 번의 클로리네이션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왜? 이게 다중염수화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생성물이 이게 다시 반응 기질이 돼야지 다중염수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생성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반응물질 CL 라디칼과 반응하는 가능성보다는 얘가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게 주생성물이 될 겁니다. 한번 치환된 형태의 반응 생성물이 주생성물이 될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15번 제시된 반응에 사용된 T부틸 하이드로클로라이트는 라디칼 반응 과정에서 CL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응 식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요게 게시제가 되는 거죠. 게시제가 되는 거고, 반응 기질적으로 이제 클로라이드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반응 과정 중 실제 진행되는 메커니즘의 전파 단계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게시 단계죠. 지금 T부틸 하이드로클로라이트가 균일 분해가 되면서 T부톡시 라디칼이랑 이제 클로라이드 라디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게시제인지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얘가 게시제 라디칼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게시제 라디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B번은 지금 클로라이드가 게시제 라디칼이 된 거예요. 그렇죠? 클로라이드가 게시제 라디칼이 되고 얘가 반응 기질과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HCl이 만들어지면서 CH3, CH2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클로라이드를 게시제 라디칼로 쓴 전파 1단계죠. 자, 반면에
D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T 부톡치 라디칼, 요게 게시제 라디칼로 쓰인 겁니다. 똑같은 반응 메커니즘을 거쳐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전파 1단계예요. 자, 전파 1단계에서 생성된 부산물, 여기는 HCl이고요. 여기는 T부탄올이죠. 앞에 반응식을 보시면은 뭐가 생성이 됐죠? T부탄올. 얘가 전파 1단계 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T부탄올이 생성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실제 반응 게시제로 쓰이는 건 뭐다? 얘가 게시제입니다. 그래서 B번은 전파 1단계에 속하긴 하는데 지금 게시제 라디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B번은 포함되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전파 1단계죠. 그럼 T 부톡시 라디칼이 에테인과 반응해서 반응 기질 쪽으로 라디칼 성격을 전달해줬고요. 그 전달된 라디칼이 다시 T 부톡시 하이드로클로라이트랑 반응을 해서 이게 게시제였으니까 게시제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게 뭐죠? 생성물, 프로덕트가 얻어지는 과정. 그래서 C번과 D번이 이 제시된 반응 화학식에 따르는 전파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전파 2단계죠. 그래서 게시제 라디칼이 기질과 반응해서 반응 기질의 라디칼을 생성하는 전파 1단계. 그리고 반응 기질의 라디칼이 다시 이제 게시제와 반응해서 게시제 라디칼을 만들어내는 전파 2단계. 그래서 C번과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네요.